1998년 마리아노 리베라, 그의 리베라는 컷 패스트볼을 자신의 시그니처로 만들고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마무리 투수가 되죠. 포스트 시즌 그의 성적은 10경기에 등판해서 24.1이닝을 던졌는데 6세이브, ERA 0, 원터처블 그 자체였습니다. 1999년 리베라의 포스트 시즌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양키스의 2년 연속 월드 시리즈 우승을 안기고 그는 MVP를 차지하죠. 포스트 시즌 통산 96경기 42세이브, ERA 0.70, 리베라의 사기적인 활약으로 2000년에도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4회 연속 월드 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양키스와 리베라. 그러나 2001년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 끝내기 안타를 맞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게 월드 시리즈 우승을 넘겨주게 됩니다. 파나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란 리베라는 3년 동안 어업을 배웠고 자동차 수리점을 열기 위해 돈을 모아 생활했습니다. 우유팩을 글러브로 사용할 만큼 넉넉지 않았던 그에게 좌절할 틈은 없었습니다. 2009년 ERA 1.76, 포스트 시즌에는 더욱 철벽이었습니다. ERA 0.56과 5세이브를 기록하며 환상적인 피칭을 보여주었고 리베라는 5번째 월드 시리즈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2011년 41세의 나이에 600세이브를 달성했고 마침내 9월 19일 미네소타전에서 통산 602세이브를 달성, 메이저리그 세이브 리더가 되었습니다. 2013년 양키 스타디움에서 그의 은퇴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등번호 42번도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리베라를 교체하기 위해 마운드에 올라갔던 감독이나 투수 코치가 아닌 양키스 동료 앤디 페티트와 데릭 지터, 리베라는 페티트의 안에서 펑펑 울었고 이 장면을 모든 야구팬도 울었습니다. 마운드에서 내려올 때부터 커튼콜이 끝날 때까지 모든 관중이 떠나는 리베라에게 박수를 보내고 리베라는 모자를 벗고 보답했습니다. 이렇게 리베라가 전설이 된 건 그에게 강력한 컷 패스트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베라가 처음부터 커터를 던진 것은 아니고 메이저리그 초기 리베라는 96마일 패스트볼에 의존하는 파워 투수였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높은 코스에 공을 던져서 헛스윙을 유도했고 그 덕분에 높은 비율로 삼진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커터를 발견한 후 투구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1997년 팀 동료인 멘도자와 캐치볼을 하던 중 자신의 패스트볼이 날카롭고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경기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처음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 리베라는 커터를 주요 투구로 가다듬었습니다. 커터에 의존하게 되면서 리베라는 더 많은 아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리베라는 투심도 던졌지만 거의 커터로 승부했습니다. 팬그래프에 따르면 리베라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 시즌 최소 82%의 커터를 던졌습니다. 리베라는 포싱 그립으로 커터를 던지는데 이렇게 되면 유리한 점이 많아집니다. 영상에서 보는 대로 우선 투구뿐만으로 구종을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죠. 또한 리베라는 긴 손가락과 유연한 손목을 지니고 있어서 공에 더 많은 스핀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리베라는 자신의 커터 그립에 대해 가운데 손가락에 압력이 가해지는 포신 패스트볼이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그는 손가락 끝으로 공에 가하는 압력을 조정함으로써 공의 움직임을 변화시켰습니다. 즉 리베라는 커터를 던질 때 가운데 손가락 힘을 더해서 회전을 주기 때문에 패스트볼과의 구속 차이도 적고 얼마든지 여러 변화구 수준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베라의 커터 움직임은 타자들의 타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배트를 자주 부러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리베라는 엄지손가락 관절을 구부려서 중지와 정렬되도록 그립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이 손에서 떠날 때 엄지손가락이 공의 회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베라는 스트라이크 존의 안쪽과 바깥쪽 가장자리에 일관적으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완벽한 제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포수 조 지라니는 리베라는 내가 요구하는 코스로 항상 공을 던졌기 때문에 포구가 너무 쉬웠다. 그렇게 잡기 쉬운 투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정교한 제구력은 부드러운 투구 모션과 항상 반복되는 투구 동작의 부산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슴, 앞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리베라를 만나는 타자는 통념을 무시하고 스위치 타자들은 오른쪽 타석에 들어서기도 했고 1998년 월드시리즈 상대팀 감독인 브루스 보치는 리베라의 커터를 왼손 타자가 더 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일부러 오른손 대타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이라 불리는 선수 마리아노 리베라, 그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652개의 세이브를 기록하고 13차례 올스타에 선정되었습니다. 월드시리즈 우승을 5차례나 차지한 뒤 명예의 전당의 최초이자 유일한 만장일치로 입성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노 리베라를 설명할 때 등번호 42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2번은 최초의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의 등번호이죠. 1997년 메이저리그 4번군 제키 로빈슨을 추모하기 위해 42번을 전 구단에서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시 42번을 사용하고 있던 선수는 등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중 한 명이 리베라였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어떤 등번호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번호가 42번이었죠. 리베라는 역사적 의미를 알게 되면서 등번호에 애착을 갖게 되었는데 메이저리그 영구 결번 조치에 따라 가장 마지막까지 42번을 사용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제키 로빈슨이 등번호를 달게 된 것도 특별하지만 제키 로빈슨의 견줄만한 상징성을 가진 선수가 된 것 또한 놀랍습니다. 그는 베이스볼 다이제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선수 생활 동안 어떤 패배나 실투도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깊은 골에 빠진 뒤에야 정상에 선 기쁨을 아는 만큼 모든 실패와 시련도 신이 의미를 부여했고 신이 실행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엄청난 레전드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메이저리그이지만 마리아노 리베라와 같은 선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옛야였습니다. 고맙습니다.